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까지 아플 때 자석으로 삼침 쓰면 낫습니다. 토요 콘텐츠. 오늘은 특별히 구독자님 요청으로 골반염 함께 생각해 봅니다. 골반염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 삼침은 어떠한 요법을 써야 하는지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골반염 특집, 골반염 어떠한 병증이며 또 삼침법은 어떠한 요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골반의 구조 초간단 요약. 골반, 척추와 양쪽 다리를 이어주는 신체 부위로 두 개의 볼기뼈와 엉치뼈 및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골반염이란 이 뼈에 생긴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 생식기 질환을 말합니다. 골반염, 자궁 내경관에 번식하고 있던 세균이 자궁 내막과 나팔관, 복관까지 퍼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여성 생식기 질환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 염증을 말해요. 남성도 골반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골반강 내에 남성 생식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골반염,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는 골반염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지 않고요. 특히 전립선염으로 인해 더 한쪽에 골반강으로부터 통증이 밖으로 방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골반 통증이 전립선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골반통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성 질환으로서의 골반염, 그것에 한해서 살펴봅니다. 골반염증성 질환은 여성 생식기관의 감염입니다. 성병균이 질에서 자궁, 나팔관 또는 난소로 퍼질 때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골반염은 무조건 성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성의 질내 또는 자궁 경부에 다양한 공생균들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생균들의 균형이 깨지면 골반염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요 원인은 성병을 일으키는 균주. 골반염의 주요 원인은 클라미디아, 임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등의 성병입니다. 이러한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자궁 경부에만 감염되며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박테리아가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클라미디아에 걸렸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골반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가 임질균보다 더 빈번하게 남녀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잖아요. 그 클라미디아에 걸렸을 때 여성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무증상인 경우도 있어. 내가 지금 클라미디아에 의한 성병 감염인지 모를 수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골반염 역시 감염됐는데 여성은 무증상으로 또는 아주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다시 강조드립니다. 골반염은 무조건 성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골반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골반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출산이나 유산 후 자궁 경부가 손상되었다면 골반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를 여는 시술, 예를 들어서 낙태, 자궁 검사 또는 자궁 내 피임장치 삽입, 그러한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골반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파트너로 인해 생긴 것 아니죠. 성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돼요. 무엇이 원인인가? 골반염증성 질환의 징후와 증상은 경미하고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징후나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반염증성 질환의 징후와 증상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복부와 골반 부위에 경미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한 통증, 어떤 때는 가볍지만 어떤 경우엔 격렬한 통증,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는 비정상적이거나 심한 질 분비물, 냉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성관계 중이나
성관계 후 또는 생리주기 사이에 질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발열, 때로는 의환이 동반됨, 심한 독감 징후 또는 심한 감기 징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독감 걸렸나? 감기 걸렸나? 그래서 독감 치료만 계속 받았어. 또는 감기 치료만. 그런데 알고 보니 골반염으로 인해서 독감 유사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정밀한 진단 필수적입니다. 발열, 때로는 의환이 동반되고 배뇨곤란으로 인해서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고 빈뇨가 나타날 수 있고 소변 볼 때 자결감 등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골반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암침법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사암침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정격, 대장정격을 적용합니다. 먼저 간정격 적용을 위해서 살펴봐야 할 것, 피츠휴 커티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츠휴 커티스 증후군은 골반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 간 주변 조직이 부어오르는 드문 질환입니다. 임균성 주변 간염 또는 주변 간염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때때로 골반염은 복부의 간 덮개나 간을 둘러싼 조직으로 퍼집니다. 또한 복강과 가슴을 나누는 근육인 횡격막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피츠휴 커티스 증후군은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간 면역력이 깨졌을 때 더더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간이 붓습니다. 간 비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비장종래, 비장이 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면 명치에서도 통증, 우측 늑간을 따라 눌러보니까 통증, 좌측 늑간을 따라 눌러보니까 또 통증. 이것은 간, 담, 비장 모두 부은 겁니다. 흉엽고만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명치에서 나타나는 흉엽고만은 간이 부은 거예요. 우측으로 나타나는 흉엽고만은 간도 부었고 또 쓸개도 부었다. 염증이 생겼을 수 있다. 간 주변 조직으로 퍼져서 간담체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비장비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진 시 만약에 이러한 흉엽고만이 나타났다. 무조건 간정격 써야 합니다. 간염을 앓았거나 간염 상태에서 만약에 골반염을 앓고 있다. 그러면 피츠휴 커티스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질환. 간은 핵심적인 최전선 면역 조직입니다. 장을 통해 신체로 들어오는 병원체를 감지하는 데 이상적인 위치에 있는 간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거대 분자를 감지, 포획 및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체에서 가장 많은 식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관은 우리와 외부 세계 사이에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합니다. 간 면역력이 깨졌어요. 간 기능 부전 등으로. 그러면 골반염이 항생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 면역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요, 그 약물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약해졌어요. 간 면역력이 약해졌어요. 또 간염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암침을 같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간정격을 적용한다. 항생제 치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골반염, 간정격부터 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대장정격은 왜 적용해야 하는가? 골반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이 림프관을 통해 퍼져서 난관주의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료.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골반염을 앓게 되면 복강 내에 무수한 이 림프절들이 붓는데요. 부을 수 있대요. 그리고 사타구니 림프절이 부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타구니 림프절은 부어있지 않지만 복강 내에 림프절이 부어있다. 그건 우리가 촉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놓아야 돼요. 병의원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면서 그와 별도로 간정격, 대장정격을 놓는 겁니다. 골반염, 병의원 치료와 함께 사암침법,
대장정격, 간정격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